안녕하십니까, 레피드입니다. 4월 9일 두산중공업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증시 보겠습니다. 코스피 0.17% 상승했고요. 코스닥은 0.73% 상승했습니다. 금요일 같은 경우는 둘 다 조금 크게 움직임 없이 상승 하락을 반복을 하면서 마무리를 좀 한 것 같고요. 그저께 그러고 해서 좀 이번 주는 별로 증시 분위기가 좋지는 않았습니다. 아무래도 금리 인상에 대한 그런 압박감과 그런 FOMC에 대한 또 경계감, 그리고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사태가 좀 진정되는 듯 하면서도 계속 그 긴장감이 유지가 되고 있기 때문에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아직까지는 매수 매도에 대한 선택을 그 전환을 하기는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이제 건망세가 짙은 것 같고요. 좀 그런 특정한 테마들, 그런 테마들 위주로 주가가 좀 오르락 내리락 강하게 계속 지속되고 있는 그런 장입니다. 그래서 크게 변화가 없었기 때문에 간단하게 보고 넘어가도록 하고요. 코스피 시장은 음봉이 또 나왔습니다. 그래서 21선 아래로 지금 위치를 좀 하고 있고요. 상승 파동을 그리면서 다시 한번 치고 나가는 듯 했는데 61선에서 또 저항을 맞고 좀 더 한 번 더 바닥 라인을 다지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 바닥 라인까지 떨어질 것인지 아니면 이 박스 구간을 더 그리면서 좀 더 횡보를 하면서 천천히 61선을 돌파할 것인지 혹은 계단식으로 한 번 더 떨어질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는 사실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그런 상황에 맞게 급변한 상황에 대해서 좀 무리하게 시장을 따라가야겠다라고 생각하기보다는 좀 최대한 안정적으로 투자를 하는 게 맞고요. 거기에 대해서 미래를 볼 수 있는 그런 종목 위주로 좀 포트폴리오를 편성을 하셔서 좀 여유롭게, 올해는 좀 여유롭게 투자를 하는 그런 마음가짐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제 생각에는 계속해서 이런 좀 지지부진한 흐름이 나올 가능성이 크고요. 한번 반등이 나오더라도 이전처럼 크게 계속해서 올라가는 그런 강한 반등은 나오기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장 자체로 돈이 계속 들어오는 그런 상황은 사실 금리 인상이 시작되면서 그 상황이 끝났기 때문에 이제는 좀 다른 상황이 만들어지고 있다. 그래서 작년에 주식을 시작하신 분들이라면 좀 그런 상승장을 계속 기다리고 계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지금은 완전히 다른 상황이라는 것을 좀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정말 이제 내가 정말 진정한 투자자로서 좀 안전하게 투자를 하고 꾸준히 수익률을 내기 위해서는 이렇게 전체적으로 하락하는 장에서도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기술이 좀 있어야 되고요. 거기에 대해서 좀 차분하게 대응을 하시길 바랍니다. 자, 코스닥도 마찬가지 좀 올라가다가 떨어뜨렸는데, 하지만 이 코스닥은 21선은 지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코스피보다는 좀 강하게 계속 패턴을 만들고 있고요. 단기 이 상승 추세는 아직 꺾이지 않았다는 점. 그래서 코스닥은 확실히 지금 최근에 기술주 관련주로 좀 많이 올라가고 있는데, 코스피의 그런 대형주보다는 확실히 수급이 몰리는 듯 합니다. 하지만 그만큼 또 기술주가 좀 악재가 터졌을 때 크게 내리거든요. 그래서 코스피보다도 좀 그런 불확실한 상황에 대해서 크게 하락할 수 있기 때문에 또 주의를 좀 해야 되고요. 일단은 최근 이 수급 자체는 코스닥 시장으로 몰리고 있다. 기관 투자자, 외국인 투자자 사실 크게 매수 매도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최근 한 일주일 이상은 조금 매도를 했지만 이전에 계속 매수했던 양이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괜찮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차주 이제 그런 증시 흐름에 대해서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환율 같은 경우는 또 올랐습니다. 7.5원 올라가지고 1228원입니다. 그래서 환율이 계속 또 고공행진을 시작했고요. 이제 또 1250원까지 환율이 또 치고 나갈 것인지 또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미국 금리 인상에 대한 압박감이 계속 커지고 있고 그런 환율 자체가 떨어질 수 있는 상황이 지금 만들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보통 이제 전 세계 금리가 미국의 그런 기준 금리에 의해서 움직이기 때문에 좀 환율 방어라고 하죠. 그래서 환율이 너무 차이가 났을 때 더 경제적인 손실이 날 수 있기 때문에 보통은 환율을 따라서 맞춰가지고 같이 올릴 때 같이 올리고 내릴 땐 또 같이 내리고 그런 식으로 좀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마찬가지 미국이 먼저 선제적으로 좀 금리 인상에 대한 그런 압박을 푸시를 하니까 아무래도 이런 환율 자체가 좀 올라갈 수밖에 없고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나라 한국은행도 좀 기준금리를 높여가고 있지만 확실히 지금 사이클에서는 계속해서 환율이 좀 올라가는 그런 그림이 그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큰 사이클에서
이제 고점 위치에 위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그 이상 올라갈 것 같지는 않고요. 사실 한 많이 올라가봤자 1,300원 잠깐 찍고 떨어질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일단은 큰 파동 중에서는 상당히 이제 고점 위치에 있다. 그래서 환율이 이제 떨어질 때 그때까지 한번 기다려 봐야 될 것 같고요. 이렇게 환율이 계속 올라가는 과정이라면 증시 자체는 사실 크게 좋지는 않다. 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미국 10년물 국채금리는 2.7%대로 계속 올라가고 있고요. 이제는 코로나가 발생하기 전에 꽤 높았던 구간에 위치를 합니다. 그래서 이게 최근 5년치 데이터를 보고 있는 것인데, 2018년 이때 이제 한참 높을 때 그때 수익률과 비슷하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고요. 아무래도 국채금리, 채권 수익률이 계속 올라갈수록 채권 시장으로 돈이 좀 이동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좀 염두를 해둬야 될 것 같습니다. 지수 선물 같은 경우는 이제 뭐 미국 증시라든지 뭐 이 유럽 증시 같은 경우 조금 플러스로 마감했지만, 뭐 토요일이기 때문에 사실 뭐 크게 의미 있는 것은 아니고요. 다음 주 시장 한번 지켜보면서 대응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5월 달에는 좀 끝날 것이다 라는 얘기가 전망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해결이 될 것인지 마는지 그런 것들도 좀 지켜봐야 되겠고요. 만약 그 전쟁이 끝난다라고 했을 때는 5월 이후에는 한번 증시가 반등할 수 있는 기회가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참 코로나로부터 이제 해방이 되고 좀 경기 활성화가 될 수 있는, 이제는 돈이 실제로 시장으로 풀리진 않지만 실제로 이제 사람들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활동하기 시작하면서 좀 경제 자체가 또 활성화가 될 수 있는 분위기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해서도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험 자산 자체는 좀 떨어질 수 있지만 실제 경기, 성장률, 회복률은 좀 좋아질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또 가치를 평가해서 또 특정 종목 위주로 또 상승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일단 5월 이후로 증시 한번 상승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보고 두산중공업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산중공업 보겠습니다. 200원 상승해서 0.98% 상승했고요. 27,000원 마무리했습니다. 자, 두산중공업 지금 뭐 조금씩 내렸다가 조금씩 올랐다가 최근에 계속해서 뭐 크게 변동 없이 좀 재미없는 장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많이 지루하실 것 같은데요. 제가 그래서 말씀드렸죠. 오전에 그냥 크게 거래량 없다 싶으면 그냥 그날은 주식 차트를 보지 마시고 그냥 덮어두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루 종일 그거 봐도 뭐 크게 변동 없이 진행할 가능성이 크고요. 지금 뭐 시간의 거래도 크게 지금 의미 있는 거래량도 아니고요. 50원 정도 내렸다라고 해서 뭐 월요일 장에 뭐 대세를 영향을 미친다 그런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시간의 거래도 사실 체크할 필요가 별로 없어요. 일단 50원 정도 내렸고요. 1거래량도 300만 주대로 지금 500만 주 아래로 이제 거래를 계속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거래량이 떨어졌다는 것은 지금 가격에서 크게 매력이 없다. 매수자, 매도자 모두 크게 매력 없는 가격대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이 주가 자체가 수렴을 했을 가능성이 크다. 그래서 아래로 갔든 위로 갔든 한번 변동이 필요하고 그 변동에 의해서 거래량이 증가할 가능성이 크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았을 때는 두산중공업이 저는 올라갈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신주 상장에 대한 이벤트가 하나씩 마무리가 되면서 이제는 그런 주식이 늘어남에 대해서 좀 주가가 하방으로 압력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많이 해결이 되고 있습니다. 아직도 이제 1,600만 주 정도가 신규 상장이 될 이제 이벤트가 남아 있긴 한데, 저번에도 보셨듯이 공매도와 그 신주가 꽤나 이제 거래가 되면서 교환이 되면서 실제적으로 신주가 많이 풀렸음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별로 내리지 않는 그런 현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크게 1,600만 주에 대해서 주가가 뭐 크게 많이 내릴 이유는 없을 것 같고요. 이미 공매도가 좀 많이 늘어나는 상황에서 그 공매도가 또 줄어드는지 그 정도 체크하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2,000만 주 이상 이제는 뭐 500만 주도 거래량이 나오지 않고 있기 때문에 사실 크게 의미 없는 위치다, 지금은. 그런데 그 거래량이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매수 매도가 크게 균형을 깨지 않고 위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쌍바닥 위치를 다지고 있고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그림이 좀 나와줬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양운선 타고 좀 올라가는 그림, 예상이 좀 들어맞았으면 좋겠고요. 한 2주 정도? 2주 정도 있으면 이 공간이 좀 채워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241선이란 이 이평선 자체가 240일 동안의 평균 가격이기 때문에
그만큼 이제 이 6개월이죠. 6개월 동안의 평균 가격이 25,000원에 달할 정도로 두산중공업이 이제는 두산에너빌리티로 되겠지만, 네, 아직까지는 두산중공업으로 이 상장되어 있기 때문에 두산중공업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무튼 네, 240일 동안 6개월 동안의 평균 가격이 25,000원이다. 그만큼 이 오랫동안 이 25,000원 근처에서 주가가 유지를 하였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 구간 동안에 25,000원 동안에 총 매수 매도량을 또 살펴보면 어떤 세력이 또 매집을 했는지 그런 것들도 좀 파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일단 올라가기 시작했을 때 5월 20일부터 해가지고 네, 지금까지의 뭐 매수 매도자 집계를 한번 또 살펴보면 또 재밌는 데이터가 나올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일단 제가 미리 보진 않았는데 지금 뭐 말 나온 김에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누적 데이터로 해가지고 작년 5월이죠. 작년 5월 20일인가요? 네, 5월 20일부터 해가지고 누적 집계를 보겠습니다. 일단 외국인 합계 620만 주 매도가 나왔고요. 기관 합계는 4,500만 주 매도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기관 합계 중에는 대부분이 금융투자 매도 물량이 5,200만 주로 많았고요. 보험, 투신, 그 다음에 사모펀드는 380만 주, 뭐 투신은 330만 주 매수했고, 그 다음에 기금, 연기금이 이제 700만 주 정도 매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주요 매수 세력은 네, 기금과 그 다음에 여기 투신, 그 다음에 이제 뭐 개인 투자자가 좀 많이 받았네요. 뭐 이런 식으로 좀 진행이 되었고요. 사실 집계가 이렇게 좀 진행이 되었는데 그 공매도와 이 신주 상장이 되면서 교환이 되었을 때 외국인 투자자의 지분율이 한 번에 올라가는 그런 경우가 있었죠. 그런 경우가 지금 여기 집계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순매도 매수량이 이렇게 집계가 되었지만 외국인 투자자 같은 경우는 지분율이 오히려 유지가 되고 있고요. 상장 물량으로 보았을 때는 네, 그때보다 이제 지분이 좀 늘었을 주식 수량은 늘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금융투자는 뭐 어떻게 움직였는지 뭐 그 이상의 정보를 알 수 없기 때문에 뭐 넘어가도록 하고요. 아무튼 투신이라든지 연기금 투자자는 두산중공업에 확실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이 오랫동안 횡보하는 이 기간 동안 많이 매수를 하였다. 네, 그렇게 좀 보시면 되겠네요. 자, 그래서 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지금 그 오랫동안 횡보하는 이 구간의 패턴이 굉장히 유사하게 진행이 되었고 지금 저는 요 구간 정도로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 쌍바닥 라인 그리는 자리 네, 굉장히 좀 유사하게 그림이 나와서 뭐 비슷하게 좀 그려지고 있구나 정도만 좀 체크를 하고 있는데 이때도 이제 쌍바닥 그리면서 한번 치고 나갔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도 좀 쌍바닥 그림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서 치고 나갈지는 사실 뭐 100% 보장을 할 수 없지만 이 공간 자체가 상당히 올라가기 좋은 저는 그림이 나왔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 급락에 대한 이 의문구름 요 저항대를 한번 뚫고 자리를 잡았기 때문에 그리고 이 우상향하는 패턴을 계속 유지를 하면서 잡았기 때문에 이제는 오른쪽으로 좀 치고 나갈 수 있는 공간이 많아졌다. 네,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또 힘을 받았을 때 요런 이제 또 상단까지 치고 나갈 수 있는 그런 힘이 있을 것 같고 이 차트만 보고 분석하기보다는 또 이제 지금 현재 벌어진 상황 자체가 좀 많이 전환이 되고 있죠. 정부 자체도 이제 친원전으로 바뀌었고요. 사실 정부가 바뀌기 전에도 네, 저번 정부 말에서도 이제 원자력 발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그 탈원전에 대해서 좀 네, 말을 바꾸기도 했지만 결국에는 원전도 필요하다라는 것을 좀 강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이제 친원전 방향으로 좀 진행이 되다 보니까 그 상황 자체가 네, 많이 요때와 지금이 이 주변 환경이 많이 달라졌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두산중공업이 치고 나갈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그 근거로 이제 거래량을 좀 네,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래량이 좀 터지면서 이 원자력 테마가 모두 같이 올라갈 때 한번 힘을 주고 좀 치고 나가지 않을까 네, 그 정도 보면서 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월봉 자체는 4월달 뭐 크게 거래량 없이 진행이 되고 있고요. 3월달 거래량 터지면서 좀 기대를 했었는데 네, 3월 말부터 4월 초 네, 크게 지금 움직임은 없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시간을 두고 지켜볼 필요는 있겠고요.
네, 이제는 20월봉선도 좀 수렴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상태에서 좀 치고 나가는 그림이 나와줬으면 좋겠습니다. 수급은 이제 개인 투자자가 26만 주 매도했고요. 기간 19만 주, 외국인 6만 9천 주 매수했습니다. 그래서 오랜만에 네, 양매수가 나왔고, 금융 투자 매도 물량이 8만 4천 주, 좀 이제 매도를 했는데, 보험 2만 2천 주, 네, 근데 뭐, 보험도 꾸준히 좀 매수를 하다가 조금 매도했고요. 투신도 네, 최근에 다시 매수로 전환을 했고요. 연기금 투자자가 13만 9천 주, 그래서 이틀 연속 또 10만 주 이상 매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4월 4일부터 해가지고는 그 1WR이죠. 네, 두산중공업의 1WR 신주인수권이 이제 거래가 끝나고, 네, 거기에 대해서 상장 기간이 끝나고 나고부터는 연기금 투자자가 다시 두산중공업에 대해서 좀 매수 포지션을 잡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네, 여기에 대해서 또 지분이 다시 늘어나고 있네요. 자, 저번에도 한번 매수를 계속 이어가다가 옵션 만기일 때 좀 한 번에 매도하는 그런 움직임이 나왔었는데, 이번에도 네, 옵션 만기일까지 매수하다가 한 번에 터는지 네, 그 정도 한번 체크하면 될 것 같고요. 다음 주 목요일이 이제 옵션 만기일이기 때문에 좀 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뭐 사모펀드 좀 매수했고요. 네, 아무튼 금융투자로부터 나오는 그 매도량이 좀 줄었습니다. 이때도 좀 줄었었는데, 일단 그 이상으로 매도가 이제 나오지 않고 매수로 전환을 하는지 체크하면 될 것 같고요. 외국인 투자자도 네, 지금 여기서 보면 매도를 계속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매도 잡히고 마지막에 다 매수를 하면서 플러스로 지분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던 게 그 누적 집계 자체가 매도로 잡혀 있지만 실제적으로 마지막에 좀 매수로 전환을 하면서 네, 플러스로 잡히고 있다는 점, 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원전 관련 테마가 뭐 다 같이 재미가 없습니다. 지금 뭐 큰 움직임 없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네, 크게 주목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공매도 잔고 한번 보겠습니다. 두산중공 공매도 잔고 2097만 주로 네, 공매도 잔고 또 조금 늘었습니다. 최근에 감소를 하다가 살짝 이제 다시 늘어나고 있긴 한데, 확실히 공매도 거래량이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70만 주까지 또 증가를 하면서 또 공매도 잔고가 늘어나는가 라고 생각했지만, 이 거래량 자체가 좀 작아지면서 점점 작아지면서 네, 괜찮은 흐름 유지하고 있네요. 그래서 이제는 신규 공매도가 계속 늘어나기보다는 좀 공매도가 서서히 줄어들면서 이제는 그런 이해관계가 네, 다들 해결이 되었기 때문에 신규 공매도가 별로 필요가 없는 상황이 되었죠. 그래서 이제 신주 상장에 대해서 다시 한번 신주 상장이 될 때 공매도 잔고가 대량으로 상환되는지 네, 그 정도 체크하면 될 것 같고요. 그 시기는 4월 말이 되겠습니다. 그때까지는 뭐 크게 늘어나지 않는다면 네, 가볍게 보셔도 될 것 같고요. 대차 잔고는 이제 상환이 또 많았습니다. 상환량이 점점 줄면서 이제 대차 잔고가 크게 늘지 않는가라고 생각했는데, 네, 대차 잔고 상환이 크게 많이 되지 않는가라고 생각했는데 다시 한번 상환이 또 많아졌고요. 일단 체결량도 조금 네, 늘어나긴 했습니다만 그만큼 상환도 많이 진행이 되다 보니까 잔고 자체는 5,100만 주로 이제 감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이제 대차 잔고가 줄어가지고 지금 이제 3월 31일 기준으로 7,300만 주였는데 이제 4월 8일 기준으로 약 2주 만에 네, 2주도 안 걸렸죠. 거의 9일 만에 네, 이렇게 2,200만 주가 네, 대차 잔고가 상환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그 신주 상환에 대해서 다시 한번 공매도 잔고가 줄어들고 또 줄어든다면 대차 잔고도 좀 대량으로 상환이 될 가능성이 크고요. 이제는 유상증자 신주 상장도 끝났고, 네, 그 1WR 신주 상장도 이제 끝나게 된다면 당분간은 그 신주 이벤트는 없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이제 그런 신주에 대한 주가 눌리는 그런 작업은 이제 필요 없을 것 같고요. 네, 충분히 이제 공매도를 통해서 선제적으로 많이 소화를 했죠. 신주 물량을. 그래서 소화를 했기 때문에 이제는 올라갈 일만 좀 남았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리고 외국인 추적 물량이 8만 7천 주에서 129만 주로 또 이렇게 매수 증가량이 네, 늘었고요. 최근에는 추적 물량과 이 당일 물량이 상당히 이제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좀 계속 매수하는 방향으로 진행이 되고 있고요. 그 물량이 네, 꽤나 차이가 난다.
그 목요일 같은 경우는 좀 매도를 했지만 수요일, 화요일, 뭐 월요일 모두 다 매수를 했었던 것 같거든요. 네. 그리고 외국인 보유율도 8.47%로 보유율 자체가 계속 높아지고 있다. 그래서 대차 잔고가 줄어들면서 그다음에 공매도 잔고도 좀 줄어드는 방향으로 가면서 외국인 투자자의 지분이 늘어나고 있다. 네, 그게 핵심인 것 같고요. 그다음에 금융 투자도 지금 겉보기에는 매도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적으로 집계를 해봤을 때는 좀 플러스로 전환되었을 가능성도 충분히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은 이제 그런 신주 상장에 대한 그런 작업들이 이제 끝나가고 있고, 네, 이제는 우리의 페이스대로 좀 진행할 가능성이 크다. 네, 그래서 조금만 더 지켜보시고 천천히 한번 지켜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네, 그 차트라든지 뭐 공매도 다 설명을 드렸고요. 이제 두산중공업에 대한 소식을 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이제 원전에 관심이 몰리자 우라늄 ETF에 몰리는 뭉칫돈 해가지고 이제 우라늄 ETF에 좀 돈이 몰리고 있다라고 이렇게 평가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원자력 발전의 에너지 가격 급등과 탄소 중립의 대안으로 지금 떠오르고 있죠. 전 세계적으로 지금 천연가스 비용이 높아지고 석유 가격이 높아짐에 따라서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지금 영향을 많이 받는 에너지원이 상당히 이제 좀 불합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원자재에 영향을 받지 않는 에너지원이 뭔가 보니 일단 원자력 발전, 그 다음에 풍력 발전, 태양광 발전 뭐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신재생 에너지와 이제 원전 에너지가 대안으로 계속 떠오르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 신재생 에너지는 아직까지 보급이 그렇게 안정적이지 않기 때문에 그 에너지 안보 입장에서도 이제 두 마리의 토끼를 다 잡을 수 있는 것이 원전 에너지다라고 평가를 내리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라늄 채굴과 그 다음에 재련 기업들을 담고 있는 상장지수 펀드 ETF죠. 여기에 뭉치돈이 몰리고 있다. 그래서 여기 우라늄 ETF에 어떤 것들이 있냐 보니 AUM이라고 해서 미국 증시에 상장된 이 AUM 총 자산 규모와 거래량이 AUM의 이제 총 자산 규모네요. 거래량이 가장 큰 것은 글로벌 X가 운영하는 우라늄 ETF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중에 이제 그 종목 비율을 보면 캐나다의 우라늄 생산 판매 업체인 카메코 비율이 4분의 1 정도로 가장 크고요. 그 다음에 대우건설, 두산중공업, GS건설 이렇게 원전 시공 능력을 갖춘 국내 기업도 일부 포함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대우건설은 2%, 두산중공업 1.9%, GS건설은 1.9% 이런 식으로. 그래서 두산중공업도 이 우라늄 ETF에 포함이 되어 있다는 소리고요. 그 우라늄 ETF에 대한 종목에 각국이 이제 투자를 한다고 했을 때는 두산중공업도 수혜를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졌다라는 거죠. 그래서 원전에 대한 그 전망이 또 좋아짐에 따라서 그런 이제 투자금들이 원전으로 가는 그런 투자금들이 지금 조성이 되고 있다. 그래서 이제 그런 투자금들이 본격적으로 들어오기 시작한다면 계속해서 이 원자력 테마들은 올라갈 수밖에 없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들이 계속 만들어지고 있거든요. 좋은 상황들이 만들어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뭐 주가가 조금 지지부진하게 횡보를 한다라고 해서 매도할 이유는 전혀 없다. 보시면 이제 원전 전문가를 만나기 바쁜 환경부 그린에너지의 원전 포함을 추진하고 있다. 이게 작년과 굉장히 이제 180도 바뀌었죠. 환경부에서 계속 이제 원전에 대해서 그런 부정적인 인식을 많이 심고 있다가 지금 이제 그린 텍소노미의 그 K 텍소노미의 원전을 배제를 하는 그런 발표도 했었는데 이제는 그린 에너지의 원전 포함을 또 추진을 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환경부에 K 텍소노미에 원전을 포함시키는 방안을 검토해보라고 주문을 한 것으로 알려졌고요. 이에 환경부 녹색 전환 정책과 관련 부서 실무자들은 국내 원전 그리고 텍소노미 전문가들을 만나고 있다. 그래서 다수 전문가들은 EU 텍소노미에는 원전이 있기 때문에 K 텍소노미에도 원전이 포함이 되어야 된다. 세계적인 그런 흐름 자체를 따라가는 것이 맞다라고 의견을 제시를 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환경부가 조만간 K 텍소노미에 원전을 포함시키는 쪽으로 정책을 수정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K 텍소노미에 원전이 포함이 되면 이제 우리나라 자체에서의 조성된 그 자금 자체가 원전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고요. 거기에 대해서
그런 원전에 대한 기술 투자, 그 다음에 원전 산업에 대한 그런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수출하는 입장에서도 그런 우리나라라든지 그 수출하는 국가가 또 돈을 대줘야 건설 비용을 일부 대줘야 되는 그런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런 자금을 조성하는 것도 한결 수월해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국내 사업이라든지 국외 사업이라든지 둘 다 이제 좀 유리한 쪽으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고요. 정말 좋은 검토 방안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인수위 측이 계속해서 이제 주문을 합니다. 그래서 원전 건설 재개와 수명 연장도 검토를 하라. 그래서 원전 건설 재개는 이제 신한울 3, 4, 5기가 당연히 첫 번째고요. 수명 연장도 이제 고리 2호기, 최근에 이제 내년이면 수명을 다 하는 그런 원전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좀 검토를 하라라고 지시를 한 것 같고요. 이제 세계 각국도 이제 탈원전을 하던 그런 벨기에도 그런 원전에 대한 수명 연장을 검토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분명히 또 우리나라도 그런 식으로 또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원전 수명을 연장했을 경우에는 내부에 있는 그런 오래된 파트라든지 그런 핵 폐기물을 또 교환을 하면서 그 핵 폐기물 보관용 용기라든지 아니면은 증기 발생기 뭐 그런 거 또 내부에 있는 그런 부품들을 유지 보수를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 두산중공업이 그 원자로 내부에 있는 파트들을 거의 모든 파트들을 또 생산하고 그런 기술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상황이 계속 만들어지고 있다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신한울 3, 4호기도 원래 2025년 정도는 돼야지 이제 건설이 시작될 수 있다. 왜냐하면 이미 그 건설 자체를 거의 백지화 시켰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 환경 영향 평가를 진작에 다 마무리를 했었지만 오래되었다. 그래서 다시 시작을 해야 된다는 얘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걸 이제 아무리 사실 똑같은 작업을 또 한다라는 것 자체가 좀 비효율적이라서 이 생각을 해봤을 때는 그런 중복되는 부분은 좀 생략을 해도 되지 않겠나 그런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환경부가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것으로 걸리는 현장 조사를 이미 있는 자료로 대체를 할 수 있다라고 결론 낸 것으로 확인이 되었기 때문에 이 신한울 3, 4호기에 대한 그런 건설 시기도 그만큼 앞당겨질 수 있다. 그래서 2016년에 평가 결과는 시효 5년이 지난 만큼 다시 실시를 해야 된다라는 또 결론을 냈는데 다시 현장 평가를 하면 9개월이 걸리기 때문에 처음부터 다시 하면은 그 9개월이 또 길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최대한 이제 줄여가지고 그 공사를 지연시키기보다는 중복되는 것들은 금방금방 넘어가 버리고 정말 이제 위험한지 안 한지 그런 거 핵심들만 좀 집어낸다면 9개월에서 많이 단축하지 않을까. 그래서 신한울 3, 4호기가 최소 2025년이라고 되었지만 그보다 더 빨라질 수 있다. 그리고 저번에 말씀드렸지만 두산중공업이 이 신한울 3, 4호기에 그 증기 발생기와 같은 그런 원전 주기기를 또 생산을 맡았었기 때문에 거기에 매몰된 비용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걸 회수를 했을 경우에는 매년 이제 2천억 이상의 그런 매출이 발생하고 수백억의 영업이익을 예상한다라고 추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이제 기대가 되는 상황이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유럽 원전 말고 이제 베트남도 이렇게 원자력 발전을 또 추진을 한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탄소 중립 목표를 위해서 2030년 이후에 개발 나서야 한다라는 그런 목소리가 내부에서 이 베트남 내부에서도 얘기가 나오는 것 같고요. 지금 베트남도 이제 해상 풍력이라든지 그런 풍력 발전에 대해서 좀 관심을 많이 가졌던 것으로 저번에 제가 확인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국내 이제 두산중공업이 베트남 쪽에 또 그런 플랜트를 주로 맡고 있기 때문에 유일하죠. 그래서 두산중공업이 베트남 화력발전소도 진행을 했고 그런 여러 가지 공사를 많이 진행했기 때문에 그런 풍력 발전에 대해서도 이번에도 대규모 수주를 기대를 할 수 있다라는 얘기가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이어서 이렇게 이제 원자력 발전에 대해서도 또 투자를 하게 된다면 또 두산중공업이 상당히 이제 유리하게 들어갈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보시면은 이제 재생에너지만으로는 천문학 적 비용이 들고 2050년까지 5,320억 달러가 소요가 되기 때문에 전기요금이 30% 인상이 불가피하다.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안전한 이제 소형 모듈 원전과 같은 SMR을 깔아가지고 폐기 전기 요금을 이렇게 30%까지 올릴 수 없으니까 안전한 그 에너지원을 좀 다시 추진을 해보자. 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원자력에 대해서 이렇게 법안을 재검토를 해야 된다. 기술 연구를 해야 되고 투자를 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는 것 같고요. 여기에 대해서 이 두산중공업이 다시 한번 또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핵심은 전 세계적으로 이제 그런 원자재에 영향을 받는 에너지원 때문에 전기료가 너무 올라가기 때문에 전기 생산 단가가 너무 올라가 버렸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일단 첫 번째로 걱정을 하고 있는 거고요. 두 번째는 그런 러시아에 의해서 일방적인 그런 에너지의 의존도를 가지고 있을 때 굉장히 위험하다라는 것을 이제는 알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에너지 안보 자립을 해야 된다. 에너지 자립을 위해서는 안정적으로 생산하는 그런 에너지원이 있어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신재생에너지, 원자력 에너지 비교를 했을 때는 신재생에너지도 환경 파괴 쪽으로는 굉장히 이제 적은 영향을 미치지만 그만큼 이제 안정적인 에너지원이 되지는 않는다. 그래서 그 대안으로 원전이 필요하고 대형 원전보다도 이제 SMR 쪽이 안전하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SMR 시장이 계속 커질 것이다. 네. 그 SMR 시장은 이제 두산중공업과 뉴스케일 파워, 지금 유일하게 안전법 통과를 한 SMR이죠. 그래서 경수로라서 사실 대형 원전의 축소판이긴 하지만 확실히 지금 이제 1세대 몇 세대인가요? 이 SMR은 아무튼 초기에 그 SMR은 이 뉴스케일 파워가 굉장히 시장을 많이 장악을 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두산중공업도 많이 투자를 받을 것 같고요. 수주를 많이 할 것 같고요. 자, 그래서 지금 계속 원전 얘기만 좀 들었는데 최근에 가장 핫한 것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있고요. 계속해서 이런 좋은 소식들이, 좋은 상황들이 서서히 만들어지고 있다. 이제 원전으로 들어가는 그런 투자금, 연구개발 비용, 산업 자체가 커지고 있기 때문에 이제 초입기이기 때문에 두산중공업의 주가는 이제 시작이다. 그래서 27,000원 마무리했지만 조금만 더 힘내시고 천천히 한번 지켜보시면 좋은 결과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하고요.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